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방황한다. 이것이 바로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 던진 인생의 본질이다. 방황이 실패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리고 그 방황이야말로 성장의 증거다. 이 말은 파우스트 2부에서 신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한 말이다. 파우스트가 온갖 유혹에 빠져 방황할 것이라는 악마의 말에 대한 답이었다. 노력하는 인간은 당연히 실수하고 방황한다는 뜻이다. 현대인들은 방황을 두려워한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 번의 정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성장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른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를 생각해보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난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처음 연애에서 완벽한 연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배운다.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익혀간다. 부모 역할도 그렇다. 첫 아이를 키울 때는 모든 것이 서툴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실수투성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가 되어간다. 완벽한 부모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방황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다. 안주하는 자는 방황하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편안한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방황하는 자만이 새로운 길을 발견한다. 기존의 길만 걷는 자는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없다.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것이 방황의 가치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라.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실패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사업가가 된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 수많은 습작을 거친다. 때로는 전혀 다른 장르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 모든 과정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간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 대부분은 틀린다. 하지만 그 틀림을 통해 진리에 가까워진다. 과학의 발전은 실패의 축적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목적 없는 방황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목표를 향한 방황은 가치가 있다. 그 목표가 명확할수록 방황도 의미가 있다. 또한 방황에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방황이 성장으로 이어진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관계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 갈등하고, 오해하고, 화해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방황 없는 관계는 깊이가 없다. 젊은 시절의 방황을 후회하지 마라.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헛된 시간 같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방황했기 때문에 지금의 지혜가 있다. 재능은 고독 속에서, 성격은 세상 속에서 형성된다. 이것은 인간 성장의 두 축을 보여주는 말이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둘 다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괴테의 희곡 토르퀘이토 타소에 나온다. 천재 시인 타소의 고뇌를 그린 작품이다. 재능 있는 예술가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 성장의 비밀을 말한다. 재능은 고독 속에서 형성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신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때 재능이 꽃핀다. 작가들을 보라. 글을 쓸 때는 혼자여야 한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다. 그때야 진정한 작품이 나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집중할 수 없다. 음악가들도 마찬가지다. 연습할 때는 홀로 있어야 한다. 피아노 앞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오롯이 자신과 악기만 있을 때 실력이 늘어난다. 다른 사람이 지켜보면 부담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운동선수들도 그렇다. 기본기를 다질 때는 혼자 연습한다.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이 실력을 만든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미 완성된 실력을 보여줄 뿐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연구실에서 홀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쓴다. 그 고독한 시간이 지식을 쌓고 통찰을 얻게 한다. 토론은 나중의 일이다. 먼저 혼자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격이 받쳐줘야 한다. 그리고 성격은 세상 속에서 형성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져진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협업을 못하고 소통을 못하고 갈등만 일으킨다면 그 재능이 빛을 발하기 어렵다. 세상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승진하기 어렵다. 팀워크를 방해하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환영받지 못한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성격이 좋으면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다. 연예인들을 보라. 재능이 있어도 성격 논란이 일면 인기가 떨어진다. 팬들이 등을 돌린다. 반대로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성격이 좋으면 꾸준히 사랑받는다. 사람들은 재능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사업가들도 그렇다. 아이디어가 좋아도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다.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고 직원들과 협력하고 고객들과 소통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인간관계다. 그렇다면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배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갈등을 겪고 타협을 배운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선다. 이 모든 과정이 성격을 만든다. 어려서부터 너무 보호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격을 형성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고 갈등을 해결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에도 무너진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 아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다.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운다. 실패를 통해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익힌다. 이런 경험이 강한 성격을 만든다. 그러므로 균형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키우고 세상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완전한 성장은 어렵다. 모든 시작은 즐겁다. 이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설렘을 표현한 말이다. 시작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하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의 원동력이다. 이 말은 괴테의 서사시 헤르만과 도로테아에 나온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기쁨을 노래한 구절이다.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시작에 적용되는 진리다. 첫 출근을 생각해보라. 설레지 않았는가?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동료, 새로운 업무.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되었다. 새 학기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무엇을 배우게 될지, 누구와 친해질지 궁금했다.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새로운 연애도 그렇다. 처음 만났을 때의 두근거림.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재미. 함께 만들어갈 추억에 대한 기대.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다.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환경. 어떤 이웃들이 살고 있을지, 어떤 맛집이 있을지 궁금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있다. 창업을 할 때의 그 설렘을 잊을 수 없다. 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한다는 것. 성공에 대한 꿈과 희망.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인다.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그렇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할 때. 얼마나 잘하게 될지,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하며 기뻐한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생각보다 어렵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부담감이 생긴다. 직장 생활도 몇 달 지나면 달라진다. 업무의 무게가 느껴진다.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깨닫는다. 처음의 설렘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난다. 처음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시작의 즐거움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 어려움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작의 즐거움은 인생의 연료다. 중요한 것은 그 즐거움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마다 처음의 마음을 떠올려 보라. 왜 시작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면 다시 힘이 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을 피하게 된다. 실패가 두렵고 변화가 부담스럽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 없이는 성장도 없다. 마흔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 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60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시작의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시작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조차 없다. 시작의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지식과 실천의 관계를 명확히 한 말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지식은 실천을 통해서만 가치를 발휘한다. 괴테는 평생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였다. 문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행정,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단순히 책상에서 이론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험하고 경험했다. 이런 경험이 그의 사상을 풍부하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보는 넘쳐난다. 인터넷에서 모든 지식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건강 정보를 생각해보라. 운동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금연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도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인간관계의 기술도 마찬가지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감사 표현의 필요성도 다 안다.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책도 많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투자나 재테크 지식도 그렇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장기 투자의 필요성도 상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투자를 한다.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별개다. 언어 학습도 마찬가지다. 영어 공부법에 대한 정보는 넘쳐난다. 어떤 교재가 좋은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다 안다. 하지만 실제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고 실천은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을 몸이 따라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실천에는 의지력이 필요하다. 귀찮고 어렵고 불편하다.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기 쉽다. 의지력이 약하면 실천하기 어렵다. 환경의 영향도 크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아도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금연을 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담배를 피우면 어렵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라. 하나씩, 조금씩 꾸준히 적용해보라.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습관으로 만들어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된다. 21일, 66일 등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하라. 환경을 바꿔라. 실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라.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두고 헬스장을 집 근처로 정하라. 독서를 하고 싶으면 책을 보이는 곳에 놓고 핸드폰을 멀리 두라. 이론은 회색이고 삶의 나무는 푸르다. 이것은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한 말이다.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삶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며 예측할 수 없다. 이론은 모두 잿빛 회색이고 삶의 나무는 푸르다. 괴테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다. 현대 사회는 이론에 매몰되어 있다. 모든 것을 분석하고 체계화하고 이론화한다. 데이터와 통계로 설명하려 한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연애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심리학 책을 아무리 읽어도 실제 연애는 다르다. 상대방의 마음은 예측할 수 없고 감정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있다. 육아도 마찬가지다. 육아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실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다르다. 책에 나온 대로 되지 않는다. 아이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워야 한다. 사업도 그렇다. 경영학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사업은 다르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있고 고객의 반응은 이론과 다르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배워야 한다. 예술은 더욱 그렇다. 미술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다르다. 음악 이론을 알아도 실제 연주는 다르다. 이론은 도구일 뿐 실제 창작은 영감과 경험에서 나온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전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 경기는 다르다. 상대방의 움직임, 그 순간의 상황, 몸의 컨디션 등 변수가 너무 많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렇다면 이론이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다. 이론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론은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하고 경험하고 수정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이론을 조정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론에 갇히지 마라.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라. 상식에 얽매이지 마라. 때로는 직감을 믿어야 한다. 삶은 살아있다. 매 순간 변화하고 성장하고 움직인다. 이론으로 고정시킬 수 없다. 그 생동감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삶의 나무는 푸르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한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삶의 아름다움이다. 이론의 회색빛에 갇히지 마라. 삶의 푸른 생명력을 느껴라.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성공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의지와 행동의 철학은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방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력하는 것. 재능을 키우되 성격도 다듬는 것. 새로운 시작을 즐기는 것.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론보다 삶을 선택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인생이 역동적이 된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매 순간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변화를 즐기게 된다. 괴테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한다. 안주하지 마라. 도전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 당신도 파우스트처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라. 방황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그 여정 자체가 인생의 가치다.